스톡캐치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증권통을 통해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어떤 종목들의 픽을 받았을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조회수가 좀 많았던 종목들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를 상당히 많이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수에 대한 확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산업지수 일단 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국내 지수에서도 코스피 지수에 대한 평가를 확실하게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종목별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대형주들 위주의 확인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리스트에 올라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는 포스코 케미칼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노터스, 그리고 국도화학, 카카오 이렇게까지 좀 조회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1, 2, 3위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포함해서 지수를 통해서 좀 알아본다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주목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반등이 왜 나오고 있는 건지, 혹시 반등해서 오늘 밀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흐름을 갈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솔루션도 보니까 4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관심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좀 유가를 중심으로 급등하고 이 금수 조치,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의 턴어라운드도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2차전지 쪽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회복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7위에 랭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관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심 상위 종목들 1위가 포스코 케미칼이네요. 이 앞서서 조회수에 이어서 관심 상위 종목까지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국도화학도 동반 2위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에서도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왔던데 국도화학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네, 3위에 있는 종목은 차백신 연구소입니다. 이쪽에서는 원숭이 두창, 이 키워드가 되겠고 현재 30개국에서 무려 550건 정도가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현재 코로나19가 감염병 2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원숭이 두창 역시나 2급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있었죠. 네, 대우 AL 같은 경우 노터스 이렇게는 좀 개별 이슈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 분위기 확실히 느껴집니다. 네, 아래쪽으로 보시면 하나솔루션, CS베어링, 동국 SNC 이렇게 세 종목은 좀 나란히 신재생 키워드로 묶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신재생 쪽으로 확실히 좀 관심이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이 관심 상위 리스트에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다만 시세로서는 약간 엇갈리는 모습, CS베어링 정도만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SM도 9위 정도의 랭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LNF도 여전히 10위권 관심 밖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이런 꾸준한 관심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대체적으로 묶어보자면 종목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별로 집중도가 상당히 높거나 혹은 이렇게 지수에 대한 관심, 시장 분위기에 대한 관심들이 증권통 리스트를 통해서 좀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노터스 살펴볼게요. 네, 노터스 같은 경우에 오늘 관심 상위 5위 종목이고요. 조회 상위로는 8위 종목 두 가지 리스트에 모두 다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상당히 좋죠. 예,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이틀째 상한가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네, 일봉 차트로 좀 살펴보시면요. 조회수가 좀 높은 모습이고요. 일단 이례적으로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고공행진했다는 점은 모두가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좀 꺾였었는데요. 조금씩 하락 움직임을 기록하다가 지난달 30일이죠. 종가가 69,5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권리락 때문에 착시 효과가 좀 있었는데 여기에 상한가 한번 도달하면서 10,000원 선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30% 오르게 되면서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13,000원 선 돌파하는 모습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살펴보실게요. 마찬가지로 양쪽 리스트에 모두 들어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볼게요. 네, 포스코 케미칼이 사실 얼마 전에 지난 27일이죠. 지난달이 되겠는데 이때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GM과 합작법인인 얼티엄캠을 설립하기 위해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분 관계는 포스코 케미칼 쪽이 85% 그리고 GM이 15%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 두 기업은 총 한화로 봤을 때 4,109억 원을 투자했고 전기차 약 22만 대를 공급할 수 있는 연산 3만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합작 공장을 어디에 세우냐면 캐나다 퀘벡주에 세우게 됩니다. 투자 기간은 일단 이번 달부터 착공을 들어가서 2024년 9월 정도를 완공을 목표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계획입니다. 이 GM 같은 경우에 합작사 설립 초기에 운영금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2025년부터 8년간 합작사와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되겠고요. 계약 금액도 8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럼 증권가에서는 이런 소식들을 어떻게 봤느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성장성 기반이 확보가 됐고 결국에는 이 북미 최대의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을 확보했기 때문에 매출 증가도 있고 이 하이니켈 쪽이 또 고마진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의 차트를 좀 펼쳐놓고 보시면 오늘 오르고는 있습니다. 3% 정도의 오름세를 가져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큰 폭으로 저점에서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약간의 횡보하는 모습이 관측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호 AL 살펴보실게요. 분봉 차트로 보실게요. 네, 대호 AL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최대 주주인 대호 하이텍과 비덴트가 최대 주주 변경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르기 시작했는데 이 주가 상승하는 이유가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 비덴트가 대호 하이텍이 보유 중인 대호 AL의 주식 520만 주, 10% 정도인데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나왔었고 이 대호 AL의 최대 주주 대호 하이텍이 보유 중이던 주식에 대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고요. 이 대호 AL은 사실 어떤 회사냐면 지난 2002년 10월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전자,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알루미늄 코일이나 열차 구조물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비덴트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대호 AL이 소재 기술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2차 전지나 자동차에서 상당히 유망하다. 특히 특수 알루미늄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전망이 밝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알루미늄 신소재 개발과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서 대호 AL의 퀀텀 점프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슈성 플레이가 좀 강하게 나왔었는데요. 장 초반에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탄력이 빠르게 줄면서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장의 움직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는 CS 베어링 살펴보시죠. 주봉 차트로 좀 확인해 보실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리스트에 상당히 많았던 부분들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었죠. 그 가운데 풍력 쪽에서 최근에 좋은 시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에 합의를 했는데 이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달 30일에 EU의 27개국 회원국의 정상들이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90%를 금지한다. 이 내용의 6차 러시아 제재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제재는 즉각 러시아산 석유 수입의 75%의 영향을 미친다면서 연말까지 유럽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석유의 90%가 금지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WTI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WTI를 기준으로 봤을 때 유가가 상당히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 $120 배럴 이쪽까지 좀 건드리기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유가 상단이 또 어딜까 또 130, 140, 150까지 열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우려감을 키우는 가운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대체제 수단인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르는 유가에 대한 부담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관심이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차트는 주봉으로 좀 펼쳐봤어요. 네, 일단 확실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코로나19가 생기고 상당히 많이 높았었는데 이후로는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년간 주가가 좀 쭉 밀리면서 하락 쪽으로 가고 있었고 저점을 좀 쉽게 잡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관측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보셔도 많이 좀 흔들리고 있죠.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동반한 상승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의 신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 특징적으로 봐드렸고요. 증권통 통해서 함께 관심 상위와 조회수 상위 리스트 알아봤습니다. 스토캐치 시간이었습니다.